자, 이번은 한번 그 수소가 연료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수소를 이제 보통 이제 태워서 이제 우리가 쓴다고 가정할 때 이때 이제 대단히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죠? 286kJ/몰입니다. 1몰당. 어,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연료로서 그 이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냐, 뭐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점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 그람당 또 단위 몰당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태우면은 순수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앱솔루트리 청정 에너지예요. 에너지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프로덕션, 스토리지, 트랜스포트. 잠깐 말씀드렸죠. 생산도 문제예요. 수소를 그럼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뭐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서울 시내나 아니면 아파트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많이 있죠.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만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소 충전소는요 없어요. 서울 시내 거의 없어요. 음? 저 솔직히 이제 수소 자동차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서울 시내에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음? 그러니까 왜냐 충전소 만들기가 쉽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수소를 갖다 놔야 되는데 액화시켜서 갖다 놓으면 좋죠. 근데 수소는 액화가 굉장히 안 됩니다. 액화시키려면요 온도를 상당히 낮추고 압력을 무진장 높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고 그런 액화를 또 이제 된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무진장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냥 압축 그 수소로 쓰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 액화시키는데 아주 재미난 뭐 일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수소 자체는 많죠. 지구상. 왜냐하면 바닷물 H2O니까 거기다 수소잖아요. 수소. 근데 어떻게 이걸 분리하냐 이겁니다. 전기분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렇게 이제 계속 순환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되니까 사실은 음? 근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에서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태양광이 가장 유력하죠. 어쨌든 그래서 수소는 생산도, 저장도, 그리고 이동도 문제예요. 이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어쨌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도 해결된다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소의 생산은 뭐냐? 지금까지는 다 이것도 화석연료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화석연료 보세요. 메탄을 수증기랑 반응시키면은 수소가 되고요, CO가 나오죠. 근데 어때요 이거는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내추럴 가스입니다. 가스 반응이죠. 어때요? 이것도 어차피 화석연료를 고갈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공정은 지금 많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 뭐죠? 부산물로 CO 그죠? 일산화탄소 나오니까 유독하죠. 위험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공정이 있다. 이거 말고도요 또 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반응 엔탈피를 보면은 요거 H2는 제로고 그죠? 이거는 순수한 원소니까 요 CO는 뭡니까? CO는 마이너스 111kJ 몰이다. 그리고 메탄은 뭐죠? 빼기 메탄 하니까 메탄은 75 마이너스 75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또 빼기 물 마이너스 242 그러니까 206kJ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이거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일리 엔도떨믹이다. 그죠? 하일리 그러니까 requires energy. 그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더 이거보다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요즘은 다 경제 하니까 메탄올을 직접 그냥 태우는 것이 더 에코노미컬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수소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수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꼭 이걸 태워서 쓰는 것뿐만 아니고요. 공업적으로 수소가 많이 쓰입니다. 뭐 언제 쓰이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수소는 필수품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화석연료로부터 얻었다. 근데 이제 워터 스플리팅이라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이제 저 스플리팅 쪼갠다는 말을 쓰니까 이건 무슨 과학 용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써요. 근데 물을 쪼갠답니다. 스플리팅 그죠? 뭘로 쪼개느냐? 수소와 산소로 쪼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286kJ per mole 그죠? 어?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연력학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렉트로리시스, 그러니까 전기분의 서멀 데컴포지션, 온도를 굉장히 높이면요 수증기를 이게 이렇게 쪼개집니다. 또 thermochemical decomposition, 그죠? biological decomposition of water, 뭐 이런 거 등등,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뭐 조금 생산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업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쓴 대로 economically not economically feasible,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별로 이렇게 이제 feasible하지 않다. 뭐 이거 찾아봅시오. 뭐 그럴싸하지 않다. 그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from corn이 있어, corn. 옥수수에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발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매스를 발효 이제 시키는 거예요. 발효가 뭡니까? 발효란 것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그런 생리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좀 규정한 그런 물질을 얻는 게 발효죠. 발효는 대개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가 되는데, 이 콘이 옥수수가 발효되면은 주로 뭐가 되냐면요. 어, 뭐 여러 가지가 돼요. 알코올로 발효가 되고 또 더 가면은 무슨 산도 됩니다. 그때 이제 수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발효시키면서 그때 수소가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알코올은 여기 보니까 뭐 140도에서 뭐 로디움 막 굉장히 귀금속이죠. 세륨 옥사이드 촉매를 통해서 이게 또 디컴포즈 되면 수소가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발효할 때 수소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알코올로부터 수소를 얻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이오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생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개별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디컴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뭐야, 세브럴 다우전 디그리, 그러니까 몇 천도에서 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쪼개져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물이 스폰테니어스리 디컴포즈, 그러니까 뭐야, 자발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천도 올리는 게 이게 이 올릴 때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뭐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머 케미컬, 이게 이제 서머 케미컬이니까 서머니까 고온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디컴포즈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HI라는 게 있죠. 그죠? 요 물질을 420도씨에서 이거를 올리면은 이게 이제 아이오딘과 수소 기체로 되고요. 물을 SO2, 그죠? 또 아이오딘이랑 반응시키면은 이게 황산이 되고 또 2HI가 됩니다. 근데 황산이 어때요? 825도씩은 더 높네요. 그러면 SO2와 물과 산소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해 보면은 넷 리액션이 물이, 그죠?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마 이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이건 별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뭡니까? 어떤 유기물을 이용하죠. 어떤 오가니즘, 그죠? 미생물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제 저는 달리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그런 광합성의 명반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을 쪼여주면은 수소가 생산되는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저장하고 트랜스포트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수소가 저장이 문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 석유가스는 어떻게 저장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압력을 높여가지고 다 액체로다가 운반하고 저장합니다. 그죠? 근데 수소는 그렇지 않아요. 액화가 잘 안 됩니다. 에너지하고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저장하는 연구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아마 많이 될 텐데, 한때 연구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화학자들이요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수소가 잘 겨들어갑니다. 격자 사이로. 뭐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전통적으로
수소는 어느 금속에 많이 들어가냐면요. 여러 금속 중에서도 그 여러분 저기 저 팔라듐 있죠? 팔라듐. 응? 팔라듐에 수소 팔라듐이라는 그 금속이 수소를 자기 부피의 한 700배 내지 800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팔라듐 그 격자 사이로 수소 분자가 들어가서 딱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수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양의 팔라듐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연구하는 것은 그 메탈 하이드라이드 있죠? 메탈 하이드라이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에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메탈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탈 하이드라이드예요. 그런 금속이 많이 있어요. 또 합금 같은 것도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을 수소를 저장하는 매개체로 쓴다. 저장된 거를 다 끄집어내려면 어떡하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거나 온도를 살짝 올리면은 금속 속에 들어있던 수소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걸 이용하겠다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를 진짜로 대량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연구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어,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그 문제도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대기 중으로 빠져나올 때 수소가 그리고 이제 또 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수소가 저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은 아이스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표면에 오존이 분해된다 이거죠. 그죠? 오존이 뭐 디스트로이 된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성층권의 오존층의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지표면은 자외선의 세기가 강해져서 저 생명체에 안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소는 소일 오르가니즘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토양에 여러 미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수소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어, 그 연소열이죠. 연소 엔탈피를 구해보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한번 어, 여기 이때는 이제 여기 뭐 관점이 뭐냐면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메탄하고 수소의 에너지량을 비교했잖아요. 그때는 단위 그람당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단위 그람당 치면은 메탄보다 2.5배 정도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말고 단위 부피당 한번 따져보자요. 부피. 응? 그죠? 왜냐면은 수소는 단위 그람당 어떻게 잽니까? 뭘 잴 수가 있지만은 실제 이용할 때는 부피로 따지는 게 수소의 경우는 더 합당하겠죠. 어,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몰수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은 같은 몰수는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메탄은 그람당 55kJ예요. 에너지 컨텐트가 수소는 그람당 141kJ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람으로 하지 말고 몰수로 따져. 그게 바로 부피죠. 왜냐면 같은 몰수는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STP에서 22.4리터 차지하고 있으니까 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게 수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소와 부피로 따졌을 때 메탄과의 그런 에너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141 나누기 뭐죠? 수소는 2.02죠. 2.02. 왜냐면은 수소 1몰이 2.02g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85가 되고요. 메탄은 어때요? 55. 이건 작지만은 메탄은 1몰은 16.04. 그러니까 나눠 버리니까 마이너스 88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나눠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메탄이 수소보다도 3배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거 보세요. Methane gives more energy than hydrogen per volume. 그죠? 볼륨으로 따졌을 때는 메탄이 더 수소보다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메탄을 쓸 수 없는 것이요. 메탄은 냄새가 너무 나요. 그죠? 메탄 냄새가 너무 나고 어차피 메탄을 쓰면은 다 CO2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결론이 되지만은 계산이 되지만은 메탄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컴부스션 엔탈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수소를 연소해서 이게 이제 어, 가솔린 3 times
as much energy per gram as gasoline. 가솔린보다 이제 그람으로 따졌을 때는 약 3배 정도 에너지가 많잖아요, 수소가. 그래서 이제 액체 한번 수소 볼륨을 계산해 보라. 이게 이제 덴시티가 0.0710 g per ml다. 뭐에 필요한 그런 볼륨이냐면은 에너지 컨테인드 80리터 이저 가솔린의 밀도는 0.740 g per ml예요. 그죠? 가솔린 원래 액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80리터에 함유되고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이저 액체 수소의 볼륨을 계산해 보라. 그죠? 그리고 또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수소가 25시 1기압에서 가스 상태로 차지하고 있는 볼륨을 계산해보라.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가솔린의 먼저 질량을 구하면은 80리터니까 밀도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59,200g이 됩니다. 수소 59,200g. 그러니까 수소가 필요한 수소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요거 뭐니까 수소의 질량은 그러니까 가솔린 어, 수소의 이제 뭡니까 이게 가솔린보다 3배 에너지 많기 때문에 수소는 이 그람당 치니까 이제 3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죠. 수소. 그죠? 수소 질량이. 그러니까 여기 59,200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19,700g 수소만 있으면은 여기 가솔린 80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수소의 볼륨이 뭡니까 이게? 이거를 따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19,700g을 이게 몇 몰인가? 먼저 이거 갖다 이제 일단은 저걸로 따지게 돼 있죠. 요거 액체 수소의 부피는 어때요? 질량 나누기 밀도니까 이거 나눠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77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277리터. 물론 이게 아마 실온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수소의 볼륨을 따지면 어때요? 이게 볼륨이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른다고 치고 이 볼륨이 나왔고요. 수소의 몰수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몰수를 여기다 계산해야 되죠. 19,700g 수소는 뭡니까 이게 분자량으로 나누니까 9.77 곱하기 10의 3승몰 9,770 몰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때 부피가 이상기체 방정식 여기다 넣고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몰수 곱하기 그 R 0.08206 리터 그리고 기압 오버 K 몰 그다음에 298 K 그러니까 25도씨 그다음에 여기는 압력은 1기압 여기에서 이제 1기압을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23만 9천 리터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일단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정도 가솔린 약 20갤런 80리터 이거에 이제 맞먹는 에너지를 어, 얻으려면 수소는 부피로 따졌을 때 25도씨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23만 9천 리터 정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람으로 우리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와 부피로 따졌을 때 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뭐가 있느냐? 오일 쉐일. 이게요. 오일 쉐일. 그러니까 이제 카본 베이스드 머티리얼입니다. 포러스 락 이게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쉐일 가스라는 겁니다. 또는 쉐일 오일. 그러니까 쉐일층에 가스 형태로 있으면 쉐일 가스고 오일 형태로 있으면 쉐일 오일. 그죠? 오일 쉐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또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우리가 발효시키면은 에탄올 발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는 이거는 도저히 못해요. 땅이 어, 좁고 도저히 이런 거를 옥수수 같은 거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또 이제 미국도 가능해요. 아이오와 같은 데 보면 거의 순 평야입니다. 순 옥수수가 그렇게 많아요. 가솔이라고 해서 알코올과 가솔을 섞은 겁니다. 그죠? 이제 에탄올 85% 막 E85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5%의 가솔린을 섞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연료로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해요. 메탄올도 있어요. 메탄올은
레이스카에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경주용 자동차. 그리고 이제 메탄올은 뭡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알코올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량으로 확보하느냐, 그게 참 문제죠, 그죠? 석유에서 확보하는 거가 아니고 그 바이오매스에서 생물학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나마 에탄올은 식물을 발효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제 메탄올은 그렇게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시드 오일 이게 뭡니까? 어떤 열매는 말이죠. 어떤 식물의 열매는 거기 이 저기 저 오일이 잔뜩 있습니다. 오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기름이 짜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기름 짜는 거. 음?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꽉 그냥 무조건 압착만 하면은 거기는 이제 저기 멤브레인에 있는 리피드 멤브레인이죠. 대부분 이제 그것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 세포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얻잖아요. 뭐 태양 뭐 선플라워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오일 그죠? 여러분 거기 이것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용 기름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젤 퓨어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간다 가서 한때 좀 저 두 번째 안식년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어요.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가 기름을 무진장 써요. 기름을 식용유를 무진장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더우니까 음식이 상하죠. 그러니까 다 튀깁니다. 튀긴 음식이 많아요. 그다음에 기름을 자꾸만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기름 이제 더 이상 못 튀기잖아요.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렇게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 버려요 그냥 땅에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땅이 기름진데요. 또 한편으로는 땅이 굉장히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자. 그래서 이제 그 폐 식용유를 모아다가 폐 식용유를 모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촉매 산이나 염기 촉매를 가지고서 알코올 같은 걸 한번 반응을 시키면요 딱 한 단계입니다. 그것도 수율이 거의 100%가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게 디젤이 됩니다. 디젤류. 그러니까 이거를 정제해서 쓰면 되죠. 그렇게 얻은 디젤을 바이오 디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만 주고 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식물은 그냥 압착만 하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올리브 기름도 그렇잖아요. 올리브 중동에서 올리브 많이 재배하죠. 그때 뭐예요? 그때 그냥 꽉 압착만 하면 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뭐죠? 들기름, 참기름 있잖아요. 들깨, 참깨 거기를 그냥 압착만 하면 기름이 나와요. 근데 아주 특별한 저 식물이 있는데 이 자토로파라는 식물이 있어요. 자토로파. 야트막한 나무인데 그 열매를 그냥 압착을 하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저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게 디젤이랑 똑같아요, 성분이. 그래서 딱 넓은 데다가 자투로파 식물을 심고 그 열매를 채취해서 그거를 짜서 기름으로 쓰면 되겠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저 일했던 그 저 대학교에서는 한쪽에 땅에다가 그걸 심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별로 가보질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드 오일도 그러니까 씨에서 오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짜면 됩니다. 식혀자면 돼요. 그것도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죠. 왜냐면은 식물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매를 따고 씨를 채취하고 그러면 또 자라고 근데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일 시드 플랜트가 세워져서 좀 이게 활용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거 제3세계 같은 데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서 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